주에 빠졌다고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하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바로 한번에 있다가 이거 안 하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 이거 숙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2주도 공연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빨리 해치워야지. 아니. 어서오세요. 오. 오. 아주 활력의 안 소리죠. 됐는데? 기다리시고 20분이 기다렸어요. 아니 이제 이 책을 갑자기 정 대표가 하라고 규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뭐 아무런 포 안 달고 바로 책 주문해가지고 멋있어. 네, 이거 봤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목으로만. 이제 이 해방일지가 사실 딱 봤더니 지금 제목이 되게 무거워서 좀 힘들겠다 생각 들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편한 책이었어요. 그래도 뭐 저한테 잘 기명해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알아보니까 되게 인기 있는 도서고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평산 책방에 개업을 했잖아요. 초대해가지고 25만 부가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 있는 책이었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책을 어떤 식으로 어포인트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어포인트를 하려고 그러면 한마디로 필사하고 서머리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이렇게 핵심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핵심 내용 뽑아봤는데 일단은 아버지 고사하고 누기가 한번 인물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책을 읽다 보면은 이 고상욱 때문에 피해본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 사연들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워낙 오지랖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이웃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 사연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이 아버지를 어떤 식으로 봤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마지막 매진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정지하신데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65년생이고 이분이 전남 구례생인데 제가 전남 구례를 많이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리산 둘레길 때문에 많이 가봤는데 구례를 가볼수록 정이 가는 도시였고 살고 싶은 그런 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구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섬진강이 있고 벚꽃길이 되게 이렇게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벚꽃길 한번 걸어본 게 있어서 또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고요. 근데 여기는 팥죽이 그렇게 유명해요. 근데 팥죽을 먹어봤어요. 근데 요 설탕을 타요. 나 그때 나는 못 먹겠더라고. 근데 이 구례 사람들은 이 팥죽을 안 먹으면 잔치를 안 벌리는 거예요. 무조건 행사가 있으면 팥죽을 항상 하더라고요. 근데 저 식상에는 안 맞더라고요. 아버지 고상욱 누인가 보면은 이분은 이제 전친 빨치산 활동을 해가지고 뭐 20년간 감옥사 했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조직을 재건한다고 이장자수를 해서 거기서 들켜가지고 다시 이제 감옥사를 했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다시 사상정형을 해가지고 다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20년간 감옥사를 했고 사회주의를 신봉했는데 이분은 뭐 민중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그런 투쟁하다 보니까 뿌리 깊은 그런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또 초짜 농부였고 근데 뭐 책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농부학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농부세 삶을 살았고 또 재혼까지 했는데 또 재혼한 사연이 또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혼인을 했는데 그 혼인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그 친구가 같은 동지였는데 그 동지가 죽으면서 그 아내를 다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또 피곤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고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뭐 40여 년 했던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상한 그 고문을 받다 보니까 그
아기를 보낼 줄 알았는데 어떤 아시는 분이 한약대를 들어서 뭐 딸을 낳았다는 그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약대가 뭔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매로 이렇게 전봇대 박아가지고 산파하는데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이렇게 하면 아버지 고상하고 누군가 봤고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제 피해본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길수 오빠는 이제 큰아버지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육사에 합격했는데 신혼주에 걸려가지고 육사에 불합격했는데, 지금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신혼주에 하게 돼 있고요. 뭐 그 당시에 뭐 빨갱이 전력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불합격이겠죠. 그런데 여기 큰어머니 그 어머니가 뭐 이렇게 천추의 한을 갖고 있었다 원망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이 큰어머니는 장례식에 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원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나 같으면은 어떻게 했겠는데, 이 길수 오빠는 그래도 저 장례식에 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이암 말기 걸렸는데도 죽을 몸을 끌고 조문을 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이분은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 취소함이 빚보증이 나오는데, 이것도 기가 막힌 사연 같아요. 뭐 8년간 연애를 했는데 그 선배가 판사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 빨갱이 전력 때문에 자진해서 변호사로 직업을 전환했지만 처음까지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그 남자친구가 이실 찍고 해가지고 그 부모, 상대 부모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주인공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빚보증을 이제 아빠가 썼는데, 이거를 또 딸에까지 넘겨주는, 이제 일반 아버지면은 할 수 없는 또 이런 일을 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은 아버지하고 많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하나를 예를 들면 어디 그 놀러 갔는데 동네 사람이 어떤 펄벅 여러 작가가 뭐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했는데, 작은 아버지가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맞다고 하는데, 또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또 고지식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말다툼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심하게 얘기를 하죠, 작은 아버지가. 네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막 이런 식으로. 자, 아버지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준 사연입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뽑았지만은, 박물 장수가 장사를 하다가 차를 놓쳐서 집을 못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서 데려와가지고 재워줍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내는 또 구박을 하셔. 왜 모르는 사람 데려갔냐고. 근데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죠, 사실? 이렇게 데려갔다는 난리 나죠. 근데 이제 그 아내한테 우리가 지리산에서 목숨 걸고 그 싸운 이유가 민중을 위해서 지킬 민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웠다고 하면서 그렇게 설득하고 모만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시사의 교통사고 처리는 이것도 참 오지랖 넓은 게 뭐냐면, 그 품앗이 농사를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품앗이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전화 와가지고 자기 사이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피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기꺼이 또 받아들입니다. 또 장씨맞이 영자라고 써 있는데 암내가 있다고 사연을 얘기하는데, 또 뭐 전남대 병원 의사를 안다고 해가지고 또 소개해서 또 이렇게 수습해줬더니 왜 또 수술 자국이 남아서 있냐고 또 원망하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또 잘 살았다는 또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 증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여호와 증인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병역 기피하는 그런 종교. 근데 뭐 여기 우상욱 아버지는 되게 좋게 보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감옥에 있을 때그 사실을 넣어주니까 그 빨치산 그 동기들은 자기만 먹으려고 막 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남들을 챙겨주는 모습에 되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기주의 사회주의보다는 낫다고 칭찬했었고, 그리고 뭐 전쟁도 반대하고 11조 없고 역사도 없어서 돈 뺏길 일이 없으니까 설득해 해가지고 이 경위를 구제를 합니다. 여기 순경을 구해준 사연이 있는데요. 이제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 빨치산들이 저녁에 그 식량을 확보하려고 민가를 습격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병풍주에 숨겨진 순경을 발견하고 그 순경을 죽이지 않고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너 순경 사직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너를 구해주겠다. 그래서 이 순경도 순진하게 바로 사직서 내고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뢰를 갖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제안하는데 또 이 아버님은 저기 거절하죠. 그 이유가 깊게 뻔한 전쟁이다.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이 아버님은 이 순경을 2번 살려주는 효과를 발휘하죠. 저는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를 바라본 삶을 한 4가지 정도 뽑아왔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버님은 오죽하면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남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아보죠. 근데 이렇게 살면은 무조건 사기당하고요. 현대에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부분. 그리고 아버님은 뼛속 같은 혁명가다. 왜 뼛속 같은 혁명가냐면 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 보시면. 그래서 참지 못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혁명가의 삶을 살았다고 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농민을 위해 투쟁하지만 노동과 농민들이 세상을 위해서 투쟁을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농민도 아니었고 노동자도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노동자나 농민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힘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방일지의 그 핵심은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으로 저는 그 포커스를 잡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버지 삶이 모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써 고통으로 해방된다. 그 내용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매주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그냥 가볍게 쓴 책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현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번째, 국가의 저버림을 받았지만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잘 세우자 하는 마음을 실천한 자. 그러니까 이분은 남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삶을 갖고요. 그리고 책 보시다시피 장례식장에 유상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분은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그 얘기가 있냐면 옛날 우리가 6.25 전쟁 있을 때 많은 그 군인들을 접합니다. 뭐 중공군, 소련군, 미군, 국군, 뭐 이런 여러 군을 겪어보지만 가장 그 좋은 그 군인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니까 누군지 아세요? 중공군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중공군은 민가에 가면은 절대 농작물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피해를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군을 가장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그래서 그만큼 인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한 삶의 재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뽑았는데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는 패배했지만, 근데 작가는 내가 더 당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그 삶 선택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름 이 책은 저한테 의미 있는 책이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